여러분, 상갓집 개도 돈 10,000원은 물고 다닌다는 옛말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의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돈과 사람이 넘쳐나는 광장이었습니다. 술판이 벌어지고 밤새 화투장이 오가고 문상객들의 구두가 현관을 넘어 복도까지 점령하던 시절, 상주의 어깨는 화환의 개수만큼이나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 그 시끌벅적하던 잔치는 끝났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가보셨습니까? 적막감이 감돕니다. 덩그러니 놓인 영정사진 앞에는 완장을 찬 상주 혼자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형제도 음식을 나를 친척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족장이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축소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그토록 중요시하던 마지막 체면을 포기하고 빈소의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에는 인구구조의 붕괴와 지갑 사정, 그리고 늙어가는 사회가 만들어낸 서글픈 삼각파도가 숨어 있습니다. 통계는 잔혹하리만큼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작게 하거나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현장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 시내 주요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나 조문객을 받지 않는 가족장 비율은 이미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오가던 장례식장 규모가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례식장 사장님들은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모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적인 이유, 장례식장이 텅 비어버린 진짜 이유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병풍 뒤에 서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 장례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주 완장을 찬 아들만 서너 명, 며느리와 딸, 사위까지 합치면 유가족만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며 손님을 맞고 신발을 정리하고 술상을 봐줬습니다. 그 북적임 자체가 세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주가 되는 세대를 보십시오. 형제가 많아야 둘, 아니면 외동입니다. 심지어 미혼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상주 혼자서 혹은 부부 단둘이서 3일 내내 빈소를 지킨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잠시 화장실만 다녀와도 빈소는 텅 비어버립니다. 넓은 특실을 빌려봤자 채울 사람이 없습니다. 횡한 빈소에 상주 혼자 서 있는 모습은 오히려 초라함을 전시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남들 보기에 너무 쓸쓸해 보일까봐 겁난다. 이것이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빈소 크기를 줄이고 외부 조문을 사양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두 번째는 냉정한 돈의 논리입니다. 솔직해집시다. 과거의 장례식은 품앗이이자 일종의 개였습니다. 부조금을 거두면 장례 비용을 다 치르고도 남아서 유산 보태 쓴다는 말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산기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장례식장 임대료, 꽃값, 수의, 입관비, 1,000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특히 밥값이 문제입니다. 장례식장 육개장과 수육 가격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2에서 3배는 비쌉니다. 조문객 1인당 식대가 3에서 4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반면 조문객들이 내는 부조금은 어떻습니까? 보통 10만 원이지만 단체 손님의 경우 5만 원 내는 분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상주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결국 상주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무리해서 판 벌려봤자 빚만 생긴다. 차라리 그 돈 아껴서 고인 가시는 길에 더 좋은 수의나 입혀드리자. 가족장은 효심의 변화가 아니라 고물가가 만들어낸 처절한 생존 전략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게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바로 상주의 고령화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부모님들이 오래 사십니다. 90세, 100세에 돌아가시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주는 몇 살일까요? 60대, 많게는 70대입니다. 이미 은퇴한 지 한참 지난 나이라는 겁니다. 40대, 50대 한창 현역일 때 상을 당하면 회사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화환이 복도를 채우죠. 하지만 은퇴 후 10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과거의 직장 동료? 연락 끊긴 지 오래입니다. 친구들? 그들도 늙어서 병원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고 문자를 돌리는 건 상주 스스로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 즉 민폐로 다가옵니다. 다들 은퇴해서 주머니 사정 뻔한데 오라고 하기가 미안하다. 현직에 있지도 않은데 누가 오겠나? 텅 빈 장례식장 보여주느니 안 부르는 게 낫다. 상주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된 시점에 닥친 장례. 이것이 조용한 장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장례시장은 잔혹하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중산층 장례의 실종입니다. 한쪽에는 북적북적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최고급 안치실과 꽃장식,
호텔급 요리를 향유하며 품위를 지킵니다. 돈으로 프라이버시와 애도를 사는 겁니다. 반대편에는 초저가 직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빈소 없이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것, 돈도 없고 사람도 없다. 이들에게 장례식은 사치입니다. 150만 원 남짓한 최소 비용으로 고인을 보내드리는 것이 남은 자들이 빚더미에 앉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당히 사람들 불러서 육개장 먹이며 슬픔을 나누던 우리네 평범한 장례 문화는 돈과 사람이 메말라가는 현실 속에서 설 자리를 잃고 붕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축소지향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도 스몰 웨딩, 돌잔치도 가족끼리, 이제는 장례식마저 가족장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형제자매가 북적이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던 모습은 이제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판타지가 되었습니다. 외동아들, 외동딸, 혹은 혼자 남은 배우자가 텅 빈 빈소를 지키는 것이 뉴노멀이 된 세상. 가족장이라는 트렌드는 어쩌면 핵가족화로 인해 혈연의 방어막이 얇아지고 팍팍한 경제 사정으로 공동체의 부조 문화가 파산했으며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마저 단절되어가는 우리들의 쓸쓸한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먼 훗날 부모님 마지막 길에 부담 없이 와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와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장례식을 준비한다면 별이 되어 상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